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례적인 폭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이어져서 안타까움이 큰데요. 일부 지역에선 갑자기 불어난 물을 피하지 못해서 물에 잠기는 차량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태풍이나 홍수, 폭우로 입은 침수 차량의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법무부인 승인의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침수 차량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요, 다 자동차 보험 가입하셨죠?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자차 담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이렇게 담보에 가입된 차량 피해자는 침수 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정상적으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경우나 도로에서 운전 중에 홍수 등으로 차량이 휩쓸린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놔서 침수된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본인 과실이 있어서 그렇겠죠. 또 침수 피해 차량 내부에 있던 오디오 시스템이나 개인 물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뭐 차에 골프채나 이런 게 보관되어 있다고 해도 그런 부분은 보상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이 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요, 다른 새 차량을 구입하셔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 서류 구비해서 혜택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양담소 홈페이지에 자주자주 놀러와 주세요. 법 때문에 못 살겠다고요? 법이 사람을 살립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셜록 홈즈, 콜럼보, 코난. 다 아시죠? 영화 속 명탐정이 현실에서도 등장할 것 같습니다. 탐정 시대의 개막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탐정하고 어울리세요. 어울려요? 먼저 축하드려요. 이렇게 또 YTN에서 라디오로 진행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선물을 사왔습니다. 이렇게. 네. 산세베리아. 예. 우와, 감사합니다. 정화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 발전하시기 바랄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인증샷 올릴게요. 네. 네. 그 변호사님은 셜록 홈즈, 콜럼보, 코난 뭐 이렇게 셜록 홈즈도 좋아했고 그다음에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 뽀아로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빠져가지고 네. 장래 꼭 크면 그렇게 사건을 해결하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탐정이 없었잖아요. 그랬죠. 그나마 비슷한 게 변호사가 돼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열심히 잘 하고 계시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루팡을 좋아했어요. 루팡. 그래도 루팡. 잘 어울리세요. 네. 자, 이달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내건 업체 영업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네. 저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동안은 뭐 흥신소, 뭐 심부름센터 이름으로 했었는데 탐정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OECD 국가를 보니까 외국에서는 탐정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건을 해결해주는 업무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없다가 이제 최근에 이 법이 시행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은 영화 속 탐정처럼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네. 오해할 수 있어서 네. 변호사님이 좀 현실적으로 우리 입법상 가능한 걸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먼저 가능한 게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이 가출할 때 부모가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네. 근데 또 경찰의 도움을 받기도 또 힘들고 그럴 경우에 이제 탐정이 또 이제 가출한 아동이나 청소년을 찾아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이나 도난, 분실, 은닉 자산의 소재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네. 그러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네. 그 배우자의 부정행위. 맞아요. 이거 지금 입증할 자료 수집도 가능합니까? 사실 흥신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바람피는 남편, 아내 좀 증거 좀 잡아달라. 네, 그게 네. 이제 가장 많은데요. 그럼 탐정도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수요도 많을 것 같은데 법에서는 그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하는 민형사 사건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잠적한 뭐 채무자를 찾거나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 수집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배우자가 가출했다고 가출 신고하고 막 찾아다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네. 배우자가 가출해도 그거 찾는 것은 안 되고 이렇게 불법적인 것을 의뢰하는 사람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가출한 아동 청소년 는 실종자의 경우 그렇지만 그렇죠. 그냥 막연히 집을 나가는 가출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거군요. 요즘에 가출 신고하다 보면은 경찰에서 이제 소재 파악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전화를 걸거든요. 전화를 걸어서 받으면은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그래요. 나는 이 사람하고 살기 싫다. 내 그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 그러면 경찰에서 거기서 이제 수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찾을 수도 없고. 마찬가지예요. 가출한 배우자는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만나기 싫다고 하는 걸 억지로 만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알려줄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맞습니다. 될 수가 있는 거라서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변호사협회에서는 네. 탐정 제도의 도입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뭐 네. 찬성하거나 뭐 우호적이진 그렇죠. 않았어요. 예. 이게 지금 뭐 우려되는 면이 좀 많아서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좀 걱정이 왜냐하면 되시나요? 사실 지금도 불법 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 불법 그 흥신소 업체에서는 불법적인 행동을 많이 해. 예를 들어서 뭐 위치 추적을 하기 위해서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다든지 심지어는 뭐 핸드폰에다가 해킹을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거지에 침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용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비용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뭐 한 달 정도 맡겼더니 뭐 1, 2천만 원이 비용이 들어갔다. 네. 변호사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또 고충을 호소하는 분이 계시고 또 이렇게 해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대요. 아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을 뒷조사해달라고 의뢰했더니 남편이 재력가인 거예요. 흥신소 사람들이 남편을 찾아가서 당신 편을 들어주겠다. 돈을 더 많이 오히려. 달라. 네. 그래서 아내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런 거 좀 들어본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오해를 저희가 불식시키기 위해서 현행법상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거를 우리 인철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변호사님 혹시 이렇게 사건을 진행하시면서 네. 뭐 있었던 재미있는 사례 같은 거 좀 소개해 주실 수 제가 있어요? 이제 변호사 1년 차인가 2년 차인가 때 이제 그 의뢰인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한밤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네. 갑자기 출동을 해달라는 거예요. 밤 11시나 12시쯤에. 진짜 탐정을 해달라는 거군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예. 남편이 바람핀 현장을 잡았는데 본인이 떨려가지고 그거를 증거 수립 못 한다는 거예요. 제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간통죄가 있었던 네,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의뢰인이 하도 부탁하니까 나갔어요. 카메라 네. 들고 나갔거든요. 네. 그랬더니 어떤 호텔 앞에서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딱 나오는 남자를 저 사람이라고 사진 찍어달라고 했는데 잘못 본 거예요. 남편이 아니었던 아이고 거예요. 저런. 아내가 경황이 없다 보니까 네. 남편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전화 받아도 이제 안 나갑니다. 굉장히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사안이네요. 그렇죠. 남편인 줄 네. 아니어서. 근데 네. 이렇게 탐정이 사실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아이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꼭 실종자를 찾아야 되는데 경찰의 수사를 의뢰해도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든지 아니면 증거가 부족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탐정업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제 경찰을 퇴직하신 분들이 이제 탐정업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순기능을 좀 살리는 방향과 네. 부작용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네. 엊그제였어요. 아버지가 20년이 넘은 딸을 아직도 찾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네. 당시에는 아동이 실종됐을 때 초동 수사도 없었고 네. 아이의 그런 거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도 사실 경찰들이 할 일이 너무 많고 맞습니다. 인력은 부족하니까 이럴 경우에 사실은 지금처럼 탐정에게 의뢰를 해서 그렇죠. 할 수 있다면 네. 아이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면 은닉자산 소재 이런 부분도 사실은 뭐 그 왜 저희가 네. 사기 사건 당하고 나서 맞아요. 찾을 수도 없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 좀 도움이 요청해서 재산을 뭐 이제 한다면. 고의적으로 다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혼자는 막 수입차 타고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맞습니다. 네. 근데 판결 받아봐야 사실 그 집행이 안 되면 그 판결문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경우에는 굉장히 이 채권자가 보호받기 어려워요. 네. 그럴 경우에 또 탐정이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이외에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불륜 증거 확보하는 거 네. 합법적인 것들 변호사님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합법적인 것은 일단은 남편이나 아내를 어떻게 좀 압박을 해서 각서를 써라 가장 좋은데 네. 안 쓰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잡아야 되는데 특히 이제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그 잡기가 어려워요. 그걸 남편은 계속 따라다닐 수도 없고 남편도 마찬가지죠. 회사 다녀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아내를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불법적으로 이제 차 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네. 아니면 집에다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다 불법이고요. 그렇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화를 녹음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내가 직접 이제 혹시 남편을 우연히 이제 발견해가지고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증거보존 신청이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에 CCTV를 이제 확보해서 법원에 빨리 증거보존 신청을 하면은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는데 또 CCTV 같은 거 워낙 삭제되는 기간이 짧아서 그렇게 큰 실효성은 없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아파트 주차장이나 뭐 엘리베이터에 네. 그 드나드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 그냥 혼자 가서 CCTV를 확보해달라고 하면 안 받아주는데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경찰의 도움을 받거나 법원에 증거보존 신청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뭐 일주, 뭐 한 달 걸리면 다 그 CCTV 삭제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 경비원 찾아가서 부탁을 한대요. 제발 이건 삭제하지 말고 기다려달라. 아, 그 내가 정도는 이제 해줄 수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법원에 신청하면은 한 네. 2주 정도 걸리니까 그동안만 삭제하지 말고 좀 보관해다 이렇게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주거 침입이 되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고 네. 경찰을 통해서 증거 보존을 조금 요청하는 방법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예전에는 사실 뭐 경찰이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은 뭐 간통죄도 없어졌기 때문에 상대방이 문을 잠그면 경찰도 그걸 억지로 따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탐정어법이 좀 개정이 되면 그런 좀 억울한 사람을 좀 구제할 수 있는 좀 그 방법으로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또 그게 잘못하면 사생활 침해가 되고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 탐정과 관련해서 의뢰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인철 변호사님하고 어디까지 탐정으로서 허용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는 지금 아직은 아닌지 그리고 저희가 흔히 이제 많이 궁금해 하듯이 부정행위나 이런 민사적인 증거를 채취할 때 적법적인 건 어떻게 하는지 불법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좀 잘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제 사생활과 관련하고 개인정보와 네. 관련된 것들은 다 불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증거 수집하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형사처벌 받으면 맞습니다. 안 되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물도 감사드리고요. 네. 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모비의 익스트림 웨이즈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양소영이었습니다.